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발표되고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부실에 대해서 그 보고서에서 적나라하게 발표를 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연착륙이고 뭐고 여태까지 언론에서 부추긴 것들 보면은 이번 정부의 목표가 연착륙이었죠? 25번째 정책까지 한 이유가 그거예요. 폭락시키려면 왜 못해요? 규제 엄청 세게 때리면 되지. 근데 연착륙을 하려고 이런저런 규제책을 했더니 언론들이 담합해서 그래도 집값은 오른다. 건설사 손들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괜히 발언 잘못하면은 연착륙이고 뭐고 집값 붕괴는 안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폭등은 안 할 것이다. 금리 인상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 멘트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투기 심리는 그만큼 미쳐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 써있기 때문에 집값 진짜 많이 폭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느냐. 빚 늘고 자산 버블 우려가 많이 생겼대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금융 취약성이 악화되고 있다.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자산가격 총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라 IMF 수준에 육박하고 있더라. 폭락이란 말 절대 안 쓰죠. 언론들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 어떻게 경고했나? 자, 금융 취약성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먼 때보다 많이 낮은데 문제는 리먼 터질 땐 금리는 정상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저금리죠. 요때부터 초이노믹스니 하면서 그 전부터 금리는 계속 낮췄고 금리는 낮췄지만 여러 번 떨어졌고 자산가격 거품 생기면서 부채는 늘어났다. 그래서 금융 취약성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이다. 자, 자산시장 변화 지도를 보겠습니다. 겉으로 퍼져나갈수록 악화된 거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개선된 거예요. 금리 변동성, 신용 스프레드, 주가 변동성 이런 거 그나마 괜찮은데 주택 매매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악화됐죠. 상반기에. 즉 오르면 안 될 상황에서 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해졌다. 이 얘기죠. 그랬을 때 매매 가격 상승률이 오르면 안 되는데 지금도 막 전국 이렇게 오르고 있고 서울, 수도권이 더 많이 오르고 있죠. 왜? 서울부터 하고 수도권으로 퍼져 나가는 거니까. 광역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도 작년보다 더 위험해졌대요. 오르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자, PIR 말할 것도 없죠. PRR 돈 버는 건 없는데 전세가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비율이 올라가지. 모든 지표가 거품을 나타내고 있다. 거품이 아니라고 하는 인간들은 팔아서 차익을 아직 못 낸 사람들. 그리고 계속 조장해야 하는 전문가란 작자들. 왜? 그들은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사니까. 라이트하우스는 하락 파리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산대요. 니들 하나의 빌라 하나만 팔아도 우리 유튜브 수익 그냥 넘어서잖아요. 분양 광고 하나만 해도 유튜브 수익 그대로 나와요. 지금 막 분양 아파트 지금 여기 분양 받으세요 하는 유튜버들 그거 다 뒷광고 아니에요? 속이고 있는 거지. 아닌 경우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뒷광고죠. 예전에 저희 초창기에도 구독자 한참 늘어날 때 얘기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분양 광고 해주면 막 1000만원씩 준다고. 근데 안 해요 그런 거. 왜? 분양 광고 하면서 집값 떨어진다고 말하면은 뭐 신빙성이 있겠어요? 돈 벌라고 한다고요 이 짓거리? 돈 벌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독자 잘 꼬셔서 지금 빌라가 뜰 때다 해서 빌라 하나만 팔아도 2000만원씩 나오는데 뭐 눈엔 뭐만 보이죠. 왜 그들이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하락파리에서 돈 벌어 한다? 지들 눈엔 돈만 보이니까. 상승파리에서 돈 버는 인간들은 왜 그런 얘기 안 해요?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거랑 요거 다 자료 찾아다가 분석하는 거랑 욕 처먹어 가면서 여기저기서 우리 동네 오면은 칼 맞아 죽는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얼마나 된다고 수익이. 그러니까 하락파리 속지 마라. 조회수 늘어나는 거 싫다. 왜? 지들 거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돈에 미친 인간들이 누군데 진짜로. 모든 지표가 거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직접 경고를 한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은 계속 집값이 오를 것 같죠?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매매 거래량이 감소했어요. 전반적으로. 왜 감소 추세예요?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다소 진정이래요. 공급대책 발표 영향 있는데 공급대책이 무슨 영향이 얼마나 되냐. 금리예요 핵심은. 시중금리가 올라갔죠? 한국은행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은행별 평균 8월 저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우대금리 없애고 있죠. 대출 한도 줄이고 있죠. 이런 영향이다. 한국은행에서 금리 선제적으로 너무 많이 낮췄죠? 그래서 영향 받았는데 우리 때문 아니다 라고 하려고 여론이 공급이니까 공급대책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하늘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자,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계속 올라가고 있죠. KB, 감정원은 좀 낮게 책정한다고 하니까 KB는 아예 호가까지 반영해서, 그러니까 요즘 호가까지 반영해서 오른다고 한다 하면서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엄청난 문제죠. 넘배우 거 쓴다고 뭐라고 하니까 한국은행 거 써서 봅시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거품이에요.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오르고 있으니까 더 오를 것이다. 세계적으로 얘네들은 요 수준이니까 이제 오르는 거고, 코로나 터져서. 우리나라는 그 전부터 계속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이미 커져 있는데 더 오를 여력이 없는데 뭘 더 오르냐. 일본처럼 오르고 싶어요? 일본 부동산 버블처럼? 강남구 팔면 뉴욕시 사고 서울 다 팔면은 미국 사고 싶어요? 뭔 정신 나간 소리야.
이미 그것 때문에 지금 출산율은 당시 일본보다 더 떨어졌어요. 앞으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얘기죠. 한 1, 20년 지나면 수요가 없다 이제. 장기적 우상향이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공급이 왜 안 나오고 있었는데 줄어든 출산율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값 일본 같은 침체 올까봐 공급 안 내고 있는데 계속 공급 없으니까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심리 잡기 위해서 공급 대책 낸 거예요. 3기 신도시 내고. 나중에 그거 다 신도시 중에서 유령도시 엄청나게 많이 출몰할 거예요. 특히 제일 위험한 게 2기 신도시. GDP의 2배다. 가계 기업비. 금융 취약성이 금융 위기 수준이다. 이런 위험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돈 빌려서 하고 있어요.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뭐예요? 부동산 관련 대출이죠. 전체 증가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억제 해놨더니 규제가 집값 올린다고 해서 연끌하고 빚내서 집 사라 해가지고 특히 19년부터 연끌 다시 부추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퍼센테이지가 늘어났다. 엄청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19년부터 경고를 들어갔느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 금리 낮춰버리면서 올라갔죠. 상승률이. 이때 뭐 말할 것도 없고 초이노믹스 했던 데인데 이게 터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가계 신용.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 비트코인 다 부추기면서 장기 추세가 이렇게 된 거죠. 장기 추세보다 최근에 늘어난 게 너무 급격하죠. 기업, 가계, 코로나 터졌으니까. 2021년 1분기가 얼마나 위험한 분기였는데 문제는 뭐예요? 정부에서 LTV 쪼여놨다. 그러니까 터져도 집값 폭락은 없을 것이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죠. 20년 3분기부터. 왜? 20년 3월, 5월에 이야기하면서 6월부터 거래량 폭증했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즉 연끌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죠.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집을 샀다. 금리도 세죠. 금리 인상되면은 금리 낮은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엄청 위험하다고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은행도 올라갔는데. 근데 처분 가능 소득은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 번 떨어지는데 빚만 늘어나요. 대출 계속 내줘야 돼요? 나라 망하라고? 처분 가능 소득은 이렇게 줄어들고 여력 떨어지고 있는데 빚만 이렇게 늘어난다. 무슨 소리예요? 소비가 침체될 수밖에 없죠. 개인 파산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금융 부실로 이어질 것이고 빚 더 축소할 텐데 빚 더 축소하게 되면은 소비 침체는 훨씬 더 심해지겠죠. 소비 침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침체되죠. 기업도 빚 많이 늘어났는데 조만간 좀비 기업들 싹 다 무너질 거예요. 실업률도 올라가겠죠. 실업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가계 침체. 그럼 소비 침체가 이어지고 이 악순환이 돌 수가 있다 이제 조만간. 항상 유동성 풀고 나서 결말은 저렇게 됐으니까. 경제 대공황, 일본의 부동산 버블, 닷컴 버블, 리먼 브라더스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결국 터진 거예요. 매번 똑같은 문제들 생기고 매번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다. 전문가란 작자들. 책임은 누가 져요 근데. 경제 위기 한번 오면은 새로운 전문가들이 이제 다시 생겨나지 않아요? 집값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전문가입네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이야기했던 사람들 날라갔으니까. 금융 자산 대비 금융 부채 비율, 자산 증가율, 부채 증가율. 자산 올라가니까 금융 부채 비율이 적어 보이죠? 상대적으로? 그럼 뭐예요? 자산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저거 팔면은 양도세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금리 올라가고 보유세 올라가고 여력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 건데? 업권별 신용대출 증가율, 은행에서 규제 들어가니까 비은행 늘어나고 있어요. 잔액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끌 하면 돼요? 이 와중에도 뭐 초저금리 혜택 고신용자가 다 누렸고 양극화가 더 벌어진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고신용자가 다 누린 거 맞아요? 보고서에서 보면은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은 마이너스로 집계됐고 고신용자의 대출은 증가했다. 그러니까 연끌도 없었고 고신용자들이 대출 많이 받았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뭐예요? 저금리 지속 등으로 차임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저신용 차주의 상당수가 고신용으로 이동했다. 고신용자가 대출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대출 많이 받은 중저신용자가 금리 떨어지면서 이제는 좀 갚을 수 있게 되니까 신용이 고신용으로 올라간 거예요. 금리 올라가면 저들 중저신용자로 떨어지면서 터진다고요. 올라갔던 사람들. 저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택 가격 하방 리스크 급증하고 있죠. 2021년 1분기에 마이너스 1%에 근접했다. 하방 리스크가 이때 뭐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문제 아니죠? 그리고 지금 하방 리스크는 계속 했다가 금리 떨어지면서 한번 올라간 거죠. 근데 그것도 금방 거품 생기면서 하방 리스크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방 요인들 엄청나게 많죠. 신용 레버리지 갭. 주택 가격 갭보다 신용 레버리지 갭이 더 많이 올라갔죠. 예측이 점점 더 하방 쪽이 강해지는 이유 뭐예요? 신용 레버리지 올라가는 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갭이 계속 늘어나니까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주택만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상승이 계속 되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신용 레버리지가 문제가 돼서 중장기적으로 하락을 얘기하겠죠.
금리 아직도 조금 올리는 거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보는데 나머지 모든 요소들이 그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껴서 하방을 예상하고 있는 거다. 하방 리스크 추정치 아까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1% 근처까지 0.9%예요. 현재의 금융환경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분기당 최소 0.9%씩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핵심이 뭐예요? 현재의 금융환경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뭐가 올라가요? 금리 올라갈 거죠. 기준금리도 올라갈 거죠. 금리 인상폭은 더욱 심해지겠죠. 분기당 0.9%예요. 연으로 따지면 복리 계산 안 하고 단위로 계산해도 연 3.6%죠. 금융 올라가지고 해서 한 1.1%, 1.2% 정도 하면 4.8%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1년에 4.8%, 2년이면 9.6%, 3년이면 13.4%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리먼 때 그 장기적으로 4, 5년간 떨어진 게 11% 정도 됐죠. 그래서 리먼 때는 11%밖에 안 떨어졌는데 지금 중위 가격 계산 보니까 2배 올랐더라. 이런 식으로 호도했죠. 그건 지수로 나타내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3년에 이 정도면 요걸로 3년에도 10.8%죠. 지속된다고 해도 10.8%면 거의 이때 수준 3년 만에 근접하는 거죠. 리먼 때보다 훨씬 더 급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니까 이런 거지 여기서 아파트면 더 심하겠죠. 더 거품 많이 꼈으니까. 리먼 때도 그랬어요. 그때 버블세븐 4, 50% 떨어졌죠. 보통 한 4, 5년 떨어질 텐데 3년 만에 이 정도면은 얼마나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6, 70% 이상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버블 낀 아파트들? 결론 뭐예요? 금융안정보고서 리먼 이상으로 떨어질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다. LTV 완화해서 가계부채 문제 없다 하는데 뭐예요? 문제 엄청 많다. 왜? 이금융권 이상에서 빌렸으니까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 집값은 소득 대비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더 오른대요. 핵심은 뭐예요? 가격이 아니라 팔아서 남는 수익이에요. 양도세 87.5% 뗀다면서요. 최대. 거기다가 오른 가격에 사줄 사람 있어요? 없죠. 답은 나와 있는데 그래도 문제 터지기 전까지 비싸게 팔기 위해 난리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